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확통에서 조합이랑 중복조합 단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몰라 하는 함수 개수 세는 거, 함수 개수를 세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이제 뭐 틀에 박힌 것들은 뭐 간단간단한데 이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로 좀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바로 좀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x라는 집합에 뭐 1이랑 2랑 3이 이렇게 있고요. y라는 집합에 1, 2, 3, 4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적어놓은 대로 그냥 함수 개수 몇 개냐 이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투에서 뭐 혹은 현재 그 수학하죠. 수학하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가 여기 있는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게 될 건데, 얘가 뭘 고르든 말든 이제 여기 있는 2가 얘가 뭐 1을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 2도 1을 고를 수 있는 이런 거가 이제 함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른 걸 골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만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1이라는 숫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도 이제 어차피 1이 뭘 골랐든 자기도 똑같이 그냥 4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를 거고, 3도 마찬가지로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가지고 64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1, 2, 3에서 1, 2, 3, 4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함수가 아니고 1대1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가 뭐예요? 이런 거죠.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뭐 이렇게 적혀있죠. x1, fx1과 fx2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누가 고른 거 고르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4개 중에 숫자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골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걸 골라도 상관이 없었는데 1대1 함수는 1이 2를 고르게 되면 2는 절대로 이걸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뭘 또 고르면 3은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부 다 곱하면 답이니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뭐 24가지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계산은 그냥 이제 여기 그 공역 쪽에 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순열 개수와 사실 같아요. 순열 개수.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영상을 찍은 이유가 이제 이 주제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건데, 크기 관계를 고정을 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또, 자, 만약에 1이랑 2랑 3이라는 원소가 x에 있고, 마찬가지로 1이랑 1이랑 3이랑 4가 y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F1, F2, F3 이렇게 1, 2,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보는 것처럼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4로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거는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갔기 때문에 아까 전에 F1하고 F2 중에서 F2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자리가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받은 함수에서 함수 값으로 나온 게 1이랑
2랑 4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 1은 가장 작은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4로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는 4개의 원소 중에 3개의 숫자를 정하기만 하면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고르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가 정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열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순열 다음에 배우는 조합의 개념이죠. 조합. 제가 이제 이론 설명을 따로 찍진 않았지만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건데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조합 내용도 같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원소 중에 3개의 원소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조합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수는 4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이랑 2랑 3이랑 4랑 5가 있고 똑같이 1, 2, 3, 4, 5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내가 만들 건데 만약에 f 잠시만요. 지우고 f1과 f2와 f3이 뭐 이렇게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고 f4랑 f5도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연속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3개 따로 2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크기 관계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럼 문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이제 이렇게 1, 2, 3이 고를 숫자 3개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 공역에서 5개 중에 3개를 고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 2, 3을 줍니다. 아까 전에 크기 관계가 고정됐기 때문에 주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랑 3이랑 4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러면 1 주고 2 주고 3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조건도 이어서 해보면 얘네 둘만 서로 크기 관계가 이렇고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골랐던 숫자를 다시 골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숫자는 5개죠. 5개 중에 2개를 다시 골라서 얘네들에게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2개 고른 게 3하고 5였다면 4가 3으로 가야 되고 5는 5로 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관계를 정해주면 어차피 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조합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뭐 비슷한 건데 1, 2, 3이랑 1, 2, 3, 4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F1과 F2와 F3이 이런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에서 는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는이 들어갔다. 자, 는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F1과 F2가 같아도 되고 F3도 같아도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말뜻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여기에 는이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숫자 아니고 얘네 둘도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는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골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허락한 거냐면은 지금 중복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 허락하면서 크기가 고정이 돼 있다. 즉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뭘로 풀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중복 조합 이라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 상관없이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4개 중에 3개의 숫자를 중복 허락해서 고르자라고 해가지고 중복 조합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 자, 중복 조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았다라고 하는 중복 조합은 공식이 두 수를 더한 n 더하기 r에서 1을 빼고 c 붙이고 r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또 시간 될 때 한번 영상 찍어서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를 더해서 자 1을 빼봅시다. 얼마입니까? 6이죠?
C 3이 되고 63은 계산 어떻게 하죠?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는 가지수가 20가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적으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는이 없으면 그냥 조합으로 계산을 하시고 는이 달려 있으면 중복 조합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마인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설명할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게 문제를 보다 보면 는이 다 붙어 있거나 다 빠져 있지만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또 1, 2, 3, 4로 또 가는데요. 이번엔 이렇습니다. F1, F2, F3. 자, 이렇게 있는데 는이 한쪽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한쪽에만. 한쪽은 달려 있고 안 달려 있고. 자, 이게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공식을 기본적으로 쓰려면, 그러니까 조합이나 중복조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은 둘 다 붙어 있던지, 그게 아니면 둘 다 빠져 있어야, 빠져 있으면 그냥 조합, 둘 다 붙어 있으면 공식, 그 중복조합 공식 이용해가지고 푸는 건데, 지금 상황이 한쪽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한쪽만 달려 있으면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냐? 첫 번째,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다. 없으면 뭡니까? 그냥 조합 계산이니까 여기 있는 4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는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는이 있었죠. 는이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냐면은 이 1이랑 2가 서로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여기에 더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같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F2를 뽑기만 하면은 F1이 정해지니까 그냥 2개만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2개를 더해준다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했고요.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1, 2, 3 있고 1, 2, 3, 4가 있는데 아까랑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들? 네, F1는 붙어 있고 F2 안 붙어 있고 F3.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요. 자, 이런 거예요. 이것까지 같다고 치는 거죠. 아니야. 이것까지 같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같아요. 그럼 이거는 중복 조합 공식을 쓸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4개 중에 3개를 중복 허락해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는은 원래 없던 거기 때문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줄 건데 어떤 걸 빼줄 거냐면은 F2와 F3이 똑같은 경우를 빼줄 겁니다. 그럼 똑같은 경우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2개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 만족하면 되니까 4H2를 빼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F3이랑 F2는 같으니까는 똑같이 정해주면 되니까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둘만 고르고 얘는 정하면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게 계산해 볼게요. 이게 4고 6이니까 더하면 10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4H3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계산을 했었는데 6C 3과 같아서 20이었고요. 뺀다는데 이거 뭡니까? 2를 더하면 5고 C2니까 10. 그래서 20에서 10을 빼면 똑같은 10개라는 가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는이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는과 안 는, 뭔 소리죠? 는이랑 는 안 붙어 있는 거가 공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전부 다 붙이거나 전부 다 떼버려가지고 중복조합이나 조합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내 맘대로 붙인 건 다시 떼야 되는 거고요. 뗐던 건 다시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1, 2, 3, 4가 있고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F1, F2, F3, F4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만 는이 숑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내가 이거를 어디 갔어? 잠시만요. 복사를 하고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슉 이거를 구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내가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공식을 못 쓰니까 는을 다 떼버리자는 거예요. 는을 다 떼면 여기 5개 중에서 4개만 고르면 되니까는 5, C, 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5C4로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원래 는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하자는 거냐면 자, 똑같은 거에서 여기가 어떤 거죠? 여기가 같은 거. 이 F2랑 F3이 서로 똑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더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이 상황을 딱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은 숫자니까 숫자를 몇 개만 뽑으면 되겠습니까? 하나, 두 개, 세 개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가지수는 5C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5개고 아래가 10개니까 총 경우의 수는 15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는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는이 2번 붙으니까 여기만 붙은 거, 여기만 붙은 거, 둘 다 붙은 거 이렇게 다 좀 빼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없는 는을 억지로 붙여요. 찍 붙여요. 그러면 아까 전에 공역의 원소가 5개였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는 것은 5H4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붙였던 는을 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좀 많아요, 여러분들. 얘네 둘이 같으면서 요렇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된 경우. 자, 반대로 된 경우. 반대로 된 건 뭐예요, 여러분? 반대로 된 거. 반대로 된 거는, 네, 여기 는이 붙었고, 여기가 아예 같은 거죠. 이렇게. 같은 거. 이것도, 얘라고 얘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싸리 어떻게 된 것도 빼야 되냐면, 어우, 많다, 진짜. 아, 너무 많네. 요렇게, 여기가, 쌍으로 다 같은 거. 이거를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이 상황을 보면 3개에 대한 중복조합을 구하면 되니까 5H3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셋에 대한 중복조합을 보면 되니까 5H3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거에도 포함되어 있고 아래 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개만 뽑으면 되니까 5H2를 더한다. 얘네 둘은 뺀다. 이 생각인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계산을 한 번만 해볼게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 2를 더해서 1 빼면 8, C 4입니다. 빼기, 얘는 둘이 더해서 1 빼면 7, 7C3 빼기 7C3 더하기 둘이 더해서 1 빼면 6, 6C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계산 결과가 15였거든요. 이것도 15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8C3은 얼마입니까? 8, 7, 6, 5를 4, 3, 2, 1로 나누면 70개네요. 70개. 너무 많은데? 에서 7C3, 7, 6, 5를 3, 2, 1로 나누면 35. 35. 얘도 35. 그 다음에 이거는 15 해서 다 없어지고 15만 남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둘 다 방법을 알아야 돼요. 중복조합으로 만들었다가 내가 바꿔서 풀 거냐, 아니면 그냥 조합으로 만들었다가 풀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뭐 문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셨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박찬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